피부 건조하면 트고 아픈 것처럼 눈도 건조하면 시리고 이물감도 있고 충혈도 되고 뻑뻑하고 오히려 눈이 이제 건조해지면 민감해지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컴퓨터 하시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는데 모니터를 위쪽에 놓거나 하면 눈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이, 근데 눈 건강엔 별로 안 좋거든요. 난시를 좀 만들 수도 있고 망막에도 영향을 줘서 비문증을 만들 수도 있고 망막 박리나 심각하게는 그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건조증은 크게 우선 세 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효과는 있으니까 한번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저도 있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50대 넘어가면서 점점 눈물 분비량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 분비량이 적게 나오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수술을 했을 때 컨택트 렌즈를 꼈을 때 눈물 분비량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전신 질환이 있는데, 그 병이 있으면 입도 마르고 눈물도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질환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 약이냐 우울증 약 같은 것들을 복용했을 때도 눈물 분비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경우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고 컴퓨터도 많이 보면서 사람이 집중해서 보면 원래 3, 4초에 한 번씩 깜빡하면서 눈물이 깨끗하게 한 번씩 코팅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집중할 때는 10초 이상 눈을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좀 빨리 증발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화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눈물막에 영향을 주면서 눈물층이 좀 빨리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증발을 빨리 하게 되고 건조증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은 피부 건조할 때 증상이랑 똑같습니다. 피부 건조하면 트고 아픈 것처럼 눈도 건조하면 시리고 이물감도 있고 충혈도 되고 뻑뻑하고, 오히려 눈이 이제 건조해지면 민감해지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쳐다보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오히려 눈물을 좀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증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내 눈을 좀 부드럽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호층이 없어져서 이제 시리고 뻑뻑한 게 있는 거고요. 수술할 때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눈이 말라버리면 저희가 수술할 때 수술 부위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할 때 이제 절개창을 만들게 됩니다. 눈이라는 거는 수평으로 나가는 신경층들이 있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신경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술 절개창 때문에 그 신경층들이 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무뎌지니까 눈물 분비량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눈에서 점액질을 만드는 술잔세포라는 것들이 확 감소를 하면서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랑 건조증이 두 개가 동반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두 질환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이 생기면 염증 때문에 눈물 분비량이 좀 떨어져서 건조해질 수가 있고,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 이물들 같은 것들이 건조증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조함과 두통이 같이 올 수가 있는데, 건조증과 두통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있을 때 우선 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돼 있고, 건조해지면 앞에 눈물층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이 눈물이라는 게 빛이 매끄럽게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물층이 깨져버리니까 좀 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빛에 대한 빛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의 이상이나 염증들이 편두통과 건조증에 영향을 줘서 두 질환이 같이 잘 오는 거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보고들은 있습니다. 눈물 많은 사람들이 눈 건강이 더 좋나요? 이제 눈물이라는 게 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리석처럼 매끈하게 굴절면이라고 하는데, 빛이 꺾이지 않고 아니면 제대로 꺾이게끔 만드는 역할을 도와주게 됩니다. 눈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너무 많이 나와도 빛이 좀 많이 꺾일 수가 있고요. 빛이라는 거는 저희가 목욕탕에서 팔을 넣어봤을 때 이렇게 팔이 꼭 꺾여서 있는 것처럼 눈앞에 과다한 물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도 좀 빛이 많이 꺾이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눈물이 없어도 깨끗하게 한번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코팅이 안 되니까 이 눈물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으로 빛이 꺾여서 난반사가 돼서 들어가니까 그럴 때도 좀 침침하거나 좀 잘 안 보인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시력이 계속 뭔가 떨어져 있고 흐리다, 이런 거는 어떤 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력이 어떨 때는 잘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고, 특히
특히나 뭐 라시나색 수술 초기 때 인공 눈물 한번 넣었을 때 그때는 확 잘 보이는데 좀 있으면 다시 흐려져. 수술하고 상관없어도 내가 눈을 많이 쓴 날은 좀 흐리고 뭐 아침에는 흐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물층 불안정, 그러니까 건조증 때문에 그렇게 시력이 왔다 갔다 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조증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거나 바람이랑 뭐 햇빛 같은 것들이 직접 눈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습기를 트거나 안경 같은 걸 써서 바람이나 햇빛을 좀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컴퓨터 하시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는데 모니터를 위쪽에 놓거나 하면 눈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이 빨리 증발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모니터를 좀 위쪽에 두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둬서 이렇게 아래로 보게끔 하면은 아무래도 눈 노출되는 면적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면 화장품을 좀 빨리 세척해 주시고 클렌징 하는 것들이 건조증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경을 쓰면 눈이 덜 건조한? 안경을 쓰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햇빛과 뭐 열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류 계속 어떤 먼지들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분들이 선글라스도 그렇고 쓰다가 이렇게 벗으면 먼지들도 묻어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 같은 것들과 먼지들을 차단해줄 수 있으니까 건조증 환자들이 안경을 쓰면 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우선 오메가3는 눈꺼풀 염증, 말고생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영양 성분들도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연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B, 12, C, D, 셀레늄, 그리고 루테인, 지아젠틴 요즘 많이 드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은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상관관계 이걸 먹었을 때 건조증이 확실히 감소한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메가3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항산화제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건조증의 그런 영양성분들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건조증의 원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생기는 거고, 눈물은 가장 안쪽 층은 점액층, 중간에 물층이 있고 바깥층 기름층으로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안약을 써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훨씬 빠른 답을 얻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약국에서 파는 거를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일반 약에는 보통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눈물과 비슷한 농도를 맞춰주거든요. 건조증 있는 환자들한테 삼투압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고, 또 윤활작용을 하는 성분을 넣어서 좀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분 말고도 다른 부가적인 성분들이 일반 의약품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뭐 맨솔을 넣어서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사람들이 충혈이 됐을 때 그런 인공눈물을 넣기 때문에 항염증제라든지 아니면 혈관 수축제를 섞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약들에 또 다양한 방부제 같은 것들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쓰는 건 전혀 상관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그런 약들은 눈을 오히려 좀 더 건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혈관 수축제 같은 것들을 좀 오래 쓰게 되면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히아루론산 성분으로 된 제제인데, 히아루론산 성분이라는 게 우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물질이고, 눈물막의 어떤 안정성을 좀 좋게 해주고 각막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 후 환자들이나 렌즈를 끼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히아루론산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증상이 심할 때는 따뜻한 찜질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마이봄샘이라고 기름층을 코팅해주는 기름들이 눈썹 뒤에서 나오는데, 찜질을 해주면 그쪽이 좀 넓어지면서 기름순환이 좀 잘 되거든요. 이것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숨막 좀 따뜻해지는 네. 그것도 열이니까 도움은 됩니다. 근데 눈 비비거나 누르는 게 눈 건강엔 별로 안 좋거든요. 난시를 좀 만들 수도 있고 망막에도 영향을 줘서 비문증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망막 박리나 심각하게는 그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얹어놓는 정도, 열을 주는 정도지 세게 비비거나 누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불빛 나오는 게 있었는데 네. 찜질해주는 건가요? 그쵸. 적외선이 가시광선에서 그 다음이 적외선인데, 적외선은 열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열을 줘서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을 쬐면 수술 후 뭐 염증이나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아니면 다른 안과병원을 가셔도 눈병이 걸렸거나 수술 후에 계속 적외선을 쬐주시는 게 염증을 줄여주고 아니면 건조증 환자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좀 해주는 거죠.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건조증은 크게 우선 세 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은 시력이 떨어지고 충혈되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건조증은 좀 다른 합병증을 만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 건조하면 트고 아프고 거기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눈도 상처들이 생기면 글로 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을 만들 수도 있고 각막염이 생기면 혼탁도 생기고 시력저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건조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상이 심하시면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건조증은 이제 눈썹이 찌르는 분들이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약간 아래쪽에서 찌르는 눈썹은 본인들이 보통은 알아요.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좀 따끔따끔하고 많이 증상이 있는데, 특히 저처럼 쌍꺼풀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면으로 닿으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건조증이, 그러니까 빗자루가 계속 눈을 쓸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층이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조증은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걸 해서 뭐 윈 눈썹이 그렇게 닿으면 쌍꺼풀 수술을 해서 건조증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찔려서 생기는 건조증은 약간 이렇게 외반시키는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눈 모양은 변하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심하거나 증세에 어떤 뭐 시력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거랑도 상관없이 어쨌든 건조증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조증이 있으니까 많이 불편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인공눈물 넣는 거 말고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있고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 증상을 느끼고 내가 이 증상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병원에 방문해서 안과 전문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세 가지 층을 각각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꺼풀 염증과 마이보면샘 기능장애, 기름이 잘 못 나올 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짜드리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치료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누전 폐쇄술이라고 해서 눈에서 코로 내려가는 눈물 하수구가 있는데, 그쪽에 수술할 때 쓰는 녹는실 같은 성분으로 된 조그만 0.33mm 정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눈물 하수구에 넣으면 목욕탕에 물 내려가는 게 좁아지면 물 천천히 내려가는 것처럼 자기 눈물이랑 안약이랑 눈에 오랫동안 남으면서 건조증에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환자들 해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5, 6개월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도 많이 썼는데,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걸 썼더니 고인물 썩듯이 염증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즘 보통 5, 6개월 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누전 폐쇄술을 받아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면 5,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뭐 시술까지도 아니고 살짝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있고, 최신에는 이제 IPL 광선 치료라고 해서, IPL이라는 게 결국은 한 가시광선 중에 한 가지 파장을 증폭시켜서 강하게 쏴주는 건데, 건조증이라는 게 눈꺼풀 염증, 기름 순환이 잘 안 되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IPL 파장 중에 이제 590나노미터 주변으로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혈관 안에 헤모글로빈을 타겟으로 해서 염증을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800나노미터 근적외선 주변 영역들이 열을 줘가지고 굳어져 있는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을 녹여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파장으로 건조증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원래 얼굴 하얗게 만들려고 쓰던 거고요. 이것도 되게 이제 우연찮게 치료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 국내에 들어온 게 이제 한 6, 7년 됐습니다. 결국은 빛을 세게 해서 쬐는 거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효과는 6개월에서 3년 정도 효과 가는 걸로 돼 있고, 2주 간격으로 4, 5번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나오고 논문 같은 데서 보고 교과서적으로 보다가 이걸 눈에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계들이 처음 사게 되면 저도 당해보고 하거든요. 왜냐면 환자들이 이렇게 느끼고 라는 것도 저도 알아야 되고, 하다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도 먼저 받아보는데, 그리고 어떤 기계를 살지 안 살지도 여러 가지 기계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효과는 있으니까 한번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보험은 안 되는데 실비보험은 돼서, 실비보험 있으시면 어쨌든 부담금이 적어지니까 최신 치료 받고 싶고 내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치료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조증은 완치는 안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 조절을 해서 건조증 증상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안과에 오시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완치가 없으니까 내가 인공눈물 하나만 넣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 굳이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 없겠지만, 인공눈물 넣어도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변에 있는 안과 의원 가시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건강한 눈을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